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나청명. 2년 전에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 남편은 소심한 면이 있긴 하지만 신중하고 성실한 사람이기도 하다. 결혼 2년째다 보니 우리도 예쁜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 때였다. 헉! 불륜? 친정 호출을 받고 집에 가자 친정 부모님이 불쑥 불륜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셨다. 그런 워딩을 왜 나한테? 라는 표정을 짓는 나를 보며 두 분은 찔리는 게 있어서 저러지 라고 해석하셨고, 너 지금 찔리지? 아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집안 분위기를 압도했고,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누가 불륜을 해? 나 아니야. 나는 결백했지만 어려서부터 잘못한 일이 없어도 부모님이 꾸중을 하면 순간 작아지고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버릇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집에서 값나가는 물건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남친이 아무 이유도 없이 헤어지자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부모님은 제일 먼저 나한테 뭐라고 했고, 그때마다 상처와 두려움으로 위축되곤 했었다. 다 믿을만한 정보통한테서 들은 얘기다. 네가 남편 몰래 딴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말이다.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 나는 전업주부고 외출도 별로 안 한다. 정한이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한눈을 팔아? 좀 소심한 게 흠이긴 하지만 너한테 비하면 그런 사윗감은 감지덕지지. 이 일은 당신하고 나까지만 알고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자고. 그래야지 그럼. 행여 정한이 귀에 들어가서 이혼이라도 하자고 하면 그땐 정말 큰일이지. 이혼? 뭐래 정말. 꿀 떨어지게 잘만 살고 있구만. 우리 이제 아이도 가질 건데.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 받을까 생각 중인 사람한테 뭐야 진짜? 아이 낳고 더 행복해지는 상상만 하고 있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이 무슨 만행. 하지만 속으로만 외칠 뿐 부모님 앞에서는 입이 제대로 떨어지질 않아서 묻고 싶은 건 많았지만 하나도 못 물어봤다. 아까 말한 믿을만한 소식통은 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아까 묻고 싶었던 말들을 혼자 되뇌었다. 아빠 성격으로 봤을 때 만약 증거가 있었다면 보여줬을 텐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근데 그런 걸 안 꺼냈다는 건 아빠도 안 갖고 있단 말이네. 하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잠깐, 증거도 없는데 대체 뭘 근거로 내가 불륜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해? 누가 한 말이길래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냐고. 그리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해? 뭐 때문에 누가? 집에 오니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가슴이 답답했던 나는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다. 오명아, 지금 통화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 그게 오늘 집에 갔다 왔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나는 어려서부터 유독 운이 없는 편이었고 귀중품이 없어져서 부모님한테 의심받고 남친한테 일방적으로 차이고 그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 또야?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동생한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상 하려니까 망설여졌다. 이런 얘기는 동생보다 남편한테 하고 싶지만 가뜩이나 피곤하고 장걱정 많은 사람한테 나까지 보태고 싶지 않았다. 그게 있잖아. 나더러 딴 남자 만난다고 아예 날 불륜으로 못을 박더라고. 동생이 빵 터졌다. 하여간 못 말린다니까. 그 두 사람은 옛날부터 자기 자식들 일을 전혀 몰라요. 20년 넘게 매일 봤으면서 성격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니까? 동생 말 그대로였다. 자식에겐 엄격하지만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아빠와 아빠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엄마. 언니가 무슨 불륜이야. 말도 안 돼. 나는 누가 뭐래도 100% 언니는 아니라고 믿어. 고맙다. 이게 뭐라고 순간 울컥했다. 근데 언니 오해받을 만한 일도 없었어? 남자랑 둘이 커피를 마셨다거나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보니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긴 했었다. 한 달 전쯤에 옛날에 다니던 회사 상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길에 서서 얘기하기도 그렇게 해서 그냥 커피만 마신 거야. 불륜 의심받을 만한 장소도 아니고 거긴 근처에 호텔도 없었어. 그 사람 이름이 뭔데? 네가 그 사람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 왜긴 언니는 의심을 받고 있고 상대가 그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100%잖아.
말도 안 돼. 우연히 딱 한 번 만났다니까? 명절에 톡으로 인사하는 정도고. 그래도 그 사람 말고는 없잖아.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 연락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어때? 그래도 한때 상사였던 사람인데 톡으로 앞으로 연락 못합니다 그러는 것도 실례잖아. 네 말도 일리가 있네. 주말에 연락해서 만나볼게. 동생하고 통화한 후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사태는 아카일로로 급변했다. 나와 남편, 동생까지 전원 호출돼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빠진 사람은 회사 일 때문에 못 온 동생 남편뿐이었다. 정명이 너 똑바로 말해. 며칠 전에 나하고 네 엄마 앞에서 다시는 허튼 짓 안 하겠다고 네 입으로 말했잖아. 먼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의심만 받아온 나는 여전히 부모님 앞에 서면 작아지는 아이였고 부모님은 여전히 내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오늘은 자 여기 이렇게 확실한 증거까지 있는데 이래도 불륜이 아니라고 시침이 뗄래? 부치는 테이블 위에 있는 사진을 내던지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진들은 내가 예전 상사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장면들이었다. 앞으로 연락 못 드릴 것 같다는 말을 하려고 카페에서 만났을 때였다.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표정이었다. 언니 대박! 나 언니 100% 믿었는데 현타 오네? 언니 원래 옛날부터 호박씨 가는 타입이었잖아. 조용한 거 같은데 집에서 물건 없어지면 언니고 학교에 이상한 소문 퍼져서 언니 남친한테 되차게 차인 적도 있었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너 학교에서도 그랬냐? 동생이 한 말에 부친이 격노했고 모친이 가세했다. 아니에요. 가족회의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내 주장을 했다. 내 딴엔 큰 용기였지만 내 작은 목소리는 여전히 묻힐 운명이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순간 누가 한 말인지 정신이 멍했다. 그 말은 청명이 말을 믿는다는 건가? 부치는 남편을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네, 그러는 아버님은 자기 딸이 하는 말보다 이런 몇 장의 사진들과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어떻게 더 믿는지 전 그게 더 의문입니다. 나도 나름 아까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청명이가 불륜을 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왜 말씀 안 하세요? 누구예요?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건 말 못하네. 그걸 말하면 가족 간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족 간에 신뢰가 걸린 일이야. 절대 안 되네. 가족회의가 소집될 정도로 중대 사안인 불륜 문제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신뢰에 금이 가는 거 아닌가요? 누구죠 그 사람? 청명이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자네는 증언자를 의심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오명아, 네가 직접 말해줘라. 그게 그러니까 오명이가 그렇게 당황하고 진땀을 뻘뻘 흘리는 건 처음이었다. 부친이 갑자기 동생 이름을 부른 것도 놀라웠지만 동생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충격이었다. 동생은 자기한테 들었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을 테고 부모님 성격상 동생의 부탁을 쉽게 깰 분들이 아니었는데 이건 모두 내 남편 진정한의 성과였다. 더욱 놀라운 건 남편이 동생한테 조목조목 따지고 들자 불륜 말고도 다른 해묵은 일들까지 진상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집에서 갑자기 귀중품이 사라졌던 이유, 학교에 괴상한 소문이 돌아서 남친한테 차였던 이유들까지 그 모든 사건들의 근원지가 동생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미안해 언니,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한이한테도 미안하고 청명이한테도 아버지가 경솔했다. 지금까지 오해했던 거 내가 사과하마. 부모님과 동생한테 사과를 듣고 나니 10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 중인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고마워, 믿어줘서. 당연하지. 오명이가 자기 불륜을 덮으려고 그런 계략까지 짜내서 나를 이용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동안 오명이한테 계속 당한 줄도 몰랐고 억울한 적 진짜 많았는데 그때도 오명이 의심해본 적이 없었어.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 내가 좀 소심하고 장걱정이 많은 게 흠이지만 아내가 기댈 수 있는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응. 며칠 후 동생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언니, 나 좀 도와줘.
오명이 너! 나 몰래 바람 피우고 다녔냐? 전화기 너머로 제부의 성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다. 부모님은 동생을 바로 용서했지만 제부는 부모님이 아니니까 간단히 용서하긴 힘들겠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변명만 늘어놓는 동생에게 나는 일침을 날렸다. 그게 아닌 게 아니잖아. 오명이 너 진심으로 반성해도 될지 말지야. 나도 놀랄 정도로 내 목소리는 크고 힘이 있었다. 그 후에도 동생은 나한테 계속 매달렸는데 언니, 화 좀 풀어. 제발 나 좀 도와줘. 싫어. 내가 예전부터 언니 얘기 들어주고 매번 도와줬잖아. 가는 게 있음 오는 것도 있어야지. 다 너 때문이었잖아. 내가 울먹거릴 때 넌 속으로 얼마나 빵빵 터졌을까? 동생을 데리러 온 제부한테 동생을 넘겨주면서 마지막으로 동생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너무 물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며칠 후 제부가 다시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동생이 꽉 잡힌 게 보였다. 둘이서 같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불륜으로 모함한 것뿐 아니라 예전 일들까지 전부 다.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완전 범죄로 봉인돼 있던 일들을 공소시효도 만기된 마당에 자백하고 사과하고 그동안 제부가 동생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분명했다. 동생에 비해 제부는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라 정말 다행이다. 식구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자기가 저지른 불륜을 물타기 하려고 하다니. 동생의 그 뻔뻔스러움엔 분노를 느꼈지만 한편으론 내가 힘들 때 누가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인지 발견한 계기가 됐다고나 할까? 그게 바로 남편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된 좋은 사건이었다는 느낌적인 느낌.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